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대규모의 해외 명품 브랜드부터 패션, 스포츠 브랜드의 멀티 메가샵까지 가족 모두의 휴식 공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윤수입니다. 지난 50년간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 직업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산실,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는 미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러닝 팩토리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한국폴리텍대학 이석행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한국폴리텍대학 이석행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이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전주 찾아주셨다고요. 예. 예, 어떤 행사 오셨는지요? 저희 폴리텍 대학이 지난 50년 동안 예, 직업 교육을 해서 250만 정도의 돈문을 배출한 오. 그런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폴리텍 대학 중에 하나가 네. 신기술 교육원입니다. 근데 신기술 교육원을 포함해 저희들이 지금 한 2년 전부터 직업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과거에는 그 한 가지 기술로 평생을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가지 기술을 갖고는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래서 급변하니까. 그렇지, 급변하니까. 예. 그래서 융합 인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됐고 그걸 토대로 한 산업이 4차 산업이라고 이제 봤을 때 저희 폴리텍 대학도 지난 50년간 큰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50년을 위해서 우리 폴리텍 대학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예. 하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러닝 팩토리라고 하는 부분, 예. 즉 뭐냐면 그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학과들이 칸막이를 다 터서 오픈형으로 해서 공장형 실습장을 만들어서 예. 학과 구분 없이 함께 실습해서 융합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그 행사를 쭉 하고 있었는데 우리 네. 오늘 신기술 교육원 같은 경우가 폴리텍 대학에서 26번째로 우리 오늘 개관을 해서 예.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이 수준 높게 구현이 돼서 아주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 방송 보시는 혹시 이제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있다면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아마 시청하시는 도민들도 폴리텍 대학 어디 팔복동 가다가 본 것 같고 김제 가다 본 것 같고 무슨 대학이지 할 텐데 엄청난 기관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폴리텍 대학을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8년도 인천에서부터 이렇게 중앙직업훈련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도 보면 이제 산업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예. 학생들을 가리킬 수 있는 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리킬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해 가지고 예. 1968년도에 이제 인천중앙직업훈련원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교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시작된 데 이제 52년째가 된 올해 되는 해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만 동문을 배출해 가면서 한국 산업 사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 폴리텍 대학이 해왔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할 시기가 왔고 또 하나는 지금 4차 산업을 선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우리 교수진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교육 수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예. 우리 신기술 교육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유턴하는 학생들이 60%입니다. 다시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국 직업교육이나 한국 교육이 예. 상당히 좀 왜곡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있는데 현장을 못 쫓아가는 그렇죠. 경우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론에 그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폴리텍 대학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가 되는 대학생들이 사실 유턴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수준 높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저희들의 그 책임감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러닝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인재를 좀 양성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에 도래할 이때는 어떠한 인재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하겠다. 이런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러닝 팩토리라는 그런 센터를 이제 개관을 했는데 더 중요한 얘기가 숨어 있잖아요. 국비라면서요. 본인 부담금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1년 기숙사 생활까지. 그렇죠. 1년 과정 같은 경우는 예. 수업료나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무상이고 실습 재료비까지도 다 국가에서 대주고요. 또 기숙사도 무료로 이렇게 좀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2년 과정은 그 공학사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1년에 240만 원입니다. 이게 한 학기에 120만 원 정도. 근데 그 학생들도 약 80%가 장학금을 다 받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또 한 20% 정도 되는 이 수치를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유치해서 그 부분까지 다 채워서 거의 100% 무상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용돈도 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저기 교통비가 나옵니다. 교통비까지. 나오고요. 예. 특히 이제 재밌는 거고 중요한 예가 하나 있는데 전라남도 도지사께서 청년 수당을 이렇게 신설을 하는 과정에서 네. 폴리텍 대학의 목포 캠퍼스에 1년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 학생들한테 도에서 60만 원씩 청년 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게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8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어쨌든 그 장학재단 등등해서 100만 원을 맞춰서 한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작년 두 번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예. 상당한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 수당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예. 이것도 새로운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무원 시험 보려고 줄 서서 막 애쓸 거 없이 폴리텍 대학으로 와서 정말 하이테크 과정이라든지 여러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하면 우수 기업에 다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왜들 거기에만 매몰 하는지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언제든지 폴리텍 문을 두들겨 달라. 그럼 언제든지 우리는 환영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가 책임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좀 같이 학교에 좋습니다. 왔습니다. 아마 예. 몰라서 또 도전을 못하는 예. 청년들도 있을 텐데 기숙사비도 무료다, 학비도 없다, 어쨌든 뭐 교통비까지 나온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면 아직도 개념이 좀 모호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면 자율주행 나오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안 알겠는데 손에 쥐어지지가 않잖아요, 명확하게. 네. 어떤 학문들, 하이테크 과정만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과정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희들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뿌리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뿌리 산업이 고도화되지 않고 4차 산업은 갈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가 뿌리 산업 중심으로 그동안 이렇게 쭉 커왔어요. 예. 근데 이거를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고 또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고도화하는 과정과 4차 산업에서 필요한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키는 과정을 러닝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함께 네. 예.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까지 같이 구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자전거 한 대가 4천만 원짜리고 막 6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요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 자전거를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이 넥타이 하나 만들더라도 중국을 갔다 와야 만들어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뿌리 산업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폴리텍 대학은 뿌리 산업은 더 강고하게 견고하게 업그레이드 시켜 지키고 그걸 토대로 한 4차 산업
융합 기술로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기, 그 학교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과정 같은 경우도 깜짝 놀라시겠지만 10개월 과정을 거치면 사실은 석사 박사학위 저기들 하이테크 과정 같은 경우는 그 죄송한 얘기지만 스카이 출신들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학생들이 많고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예. 하이테크는 대졸자 이상만 대졸자 공부할 수 이상만 있나요? 하는데, 예.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책에서 보던 장비 그리고 그동안 말만 듣던 장비들을 직접 그걸 실습도 해보고 만들어 보니 고가의 장비가 그렇죠. 있군요. 그러니까 예. 엊그저께 지난주에 그 인천에서 하이테크 과정들이 그 졸업하는 친구들이 졸업 작품전을 구현하는데 기업체에서 한 100군데 정도 기업체가 왔어요. 예. 근데 대부분 그 기업체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회사에 데려다가 2년 정도 양성을 시킨 수준이 폴리텍 지금 졸업하는 애들 수준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뭐 취업 거의 우리 저희들은 하이테크 같은 경우 취업이 거의 한 90%가 넘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폴리텍 대학에 좀 문을 두드리면 답은 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일 인기 있고 취업률 잘 되는 과정은 어떤 학문인가요? 어떤 기술 자격증? 지금 저희들 예. 과정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이 지금 요즘에 지금 이 상황인지라 또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맞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생들 졸업도 하기 전에 이미 취업률이 96%. 와, 어디 이렇게 제약회사로 갑니까, 그러면? 그것도 거의 다 제약회사로 이렇게 가는 예. 거고요. 그리고 올해같이 이렇게 취업이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현재 취업률이 한 73.8%, 74%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와.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올해도 작년 목표인 83%까지 간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지금 네. 현장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죽어라 뛰고 있으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래도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취업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긍지감과 보람을 느끼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지금도 기업 전담제를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한 80%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요즘 뭐 취업률 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뽑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 정도 취업률 유지한다고 하니까 참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학생들 다니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우리 폴리텍 대학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맘만 먹으면 대학을 다 가는 애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업교육의 패러다임도 그래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폴리텍의 하이테크 과정이나 또 이게 러닝 팩토리나 이런 과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으로 바뀌고 또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그 교수님들이나 다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4차 산업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가질 필요 없다. 또는 로봇과 자동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저는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이테크 과정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기업체에서 졸업도 하기 전에 네. 와서 학생들을 보고 미리 다 점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예. 그 자기가 그 가고자 하는 그 방면에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지금도 취업은 다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르신들이 또 기술 있으면 밥은 안 굶는다 이런 예. 얘기를 수시로 하잖아요. 예.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취업난 속에 안정적인 직장 찾는다고 이제 공무원 시험만 매달리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기술로 인해서 자격증을 통해서 취업문을 열어주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이석혜 이사장님과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나누겠습니다. 예. 익산과 인연이 그렇게 있으시다고요? 고향은 여기가 아닌데도. 예. 제가 전북기계공고 1회 졸업생입니다. 초창기. 예, 그리고 제가 초대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아유, 예. 네. 그래서 전북기계공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국립으로서는 부산기계공고하고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국에서 이제 그 지금 우리 폴리텍처럼 그 공부는 좀 하고 예. 우수한 학생들이 그치. 가는 학교였잖아요. 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예. 가난한 학생들이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열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북기계공고가 생기고 그 조국근대화의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태극기를 달고 다닐 때가 우리나라가 그 섬유산업이라든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바뀌는 그 시기에 그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시작이었어요. 인재 육성해야 되니까요. 인재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제가 이제 초대 이제 일기 졸업생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익산에 오면 그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향 같고 또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그 아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익산은 자주 찾는 편입니다. 전주도 자주 오고 제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익산서 학교 다닐 때 이제 덕진공원에 이제 저도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전부 다. 예,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외출 나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덕진공원에 와서 놀던 생각도 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때 같이 다녔던 동기들이 잘된 분들이 참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기술 배워서. 예. 예. 그 선생님으로 갔던 애들은 다 교장 지금 다 하고 제 친구들 중에 같은 학년 졸업하는 친구 중에 6명이 지금 여기 전북 지역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또 장학사도 지금 저희 친구가 있고요. 네. 또 교육장도 있고 또 기업으로도 성공한 친구들이 많고요. 또 의사로 간 친구들도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그 실업계는 나왔지만 그 공부해서 이제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로 간 친구들도 그 실업계이긴 하지만 우수한 학생들 뽑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방면에 예. 우리 전북계연구 출신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폴리텍 대학 신기술교육원 우리 전북 지역에 대해서는 더 애정이 있겠어요. 타 지역에 있는 폴리텍 대학보다는. 그렇죠. 애정이 있고요. 예. 신기술교육원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교육원은 학생들 양성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자체 교수님들도 역량 강화를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신기술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육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수와 교사들이 있어야 학생들도 양성할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신기술교육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캠퍼스하고 또 틀립니다. 또 하나는 전북 지역에 김제 캠퍼스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여기 전주에 있던 건데 전주에서 사실은 이제 밀려난 겁니다. 권리. 그 밀려나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는 그 특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학교를 좀 더 정례화하고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 학교 교명을 김제 캠퍼스에서 전북 캠퍼스로 이렇게 바꿨고요. 또 익산에 가면 익산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도 얼마 전에 러닝팩토리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 아니죠. 전북 같은 경우는 익산 캠퍼스 또 저 김제에 있는 전북 캠퍼스 여기 신기술교육원이 해서 러닝팩토리가 다 구축이 돼, 스마트 팩토리가 다 구축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체가 다 된 지역은 여기 전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의 많은 그 기업인들이나 또 전북 지역에 있는 그 정치하고 계신 분들이나 예. 그 관에 계신 분들이 좀 우리 폴리텍 대학을 더 아끼고 좀 사랑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잘 돼야 전북 지역이 잘 돼야 저도 네. 전북기업연구 제2의 고향이신데. 출신임을 좀 더 저 자랑하고 할 것 같아서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좋은 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그 가치를 못 느끼고 도민들이 활용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50년 동안 양성된 산업 현장에 있는 인재 일꾼들이 지금 동문들이 250만 명이라고 하니까 명이 넘습니다. 예. 엄청난데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자재도 엄청나고 앞서 또 이야기했던 뉴턴 학생들 많다고 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폴리텍 대학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에 대학이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 주민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문을 닫아놨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장 공간을 다 개방도 하고 네. 또 아까 러닝팩토리를 만들어서도 저는 24시간을 해서 지역 주민들, 지역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직업 체험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뭘 구상을 했는데 뭔가 그 구현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폴리텍 대학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다 그 열어놓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폴리텍 대학의 어떻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대학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역의 그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러닝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이 장비가 구축이 되면 이걸 플랫폼화해서 오픈시켜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좋지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지요. 플랫폼화해서. 네.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누구나에게 이제 열려 있다고 하는데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연세가 있으면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그 개인적인 선입견일까요? 나이별로 다 틀려요. 아. 그래서 신중년 과정이라 그래서 예. 그 원래 50살 이상 이렇게 드신 분들이 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또 저 베이비 부모 과정이라 해서 은퇴하신 정년을 분들. 그만두고 퇴직하신 분들 아. 보통 그런 분들이 보면 뭐 빵 굽는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자영업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치킨집하고. 근데 예. 우리 폴리텍에 오시면 예. 기간 산업에 대한 기술을 배워서 심지어는 이제 그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경비만 하려고 안 뽑아요. 예.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경비도 할 수 있는 저기 그 이 융합 인력을 거기도 사실은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은 그 부분대로 와주셔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으시고 또 40대 정도 돼서 이제 그 우리 그 직장에서 이렇게 밀려나신 분들을 위한 신중년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럼 그거면 또 그런 부분들을 모셔서 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고 예.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이제 보통 결혼하시고 나면 뭐 그 육아 등등해서 좀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경력 단절된 분들 이제 많죠. 그 여성분들에 대한 재취업 과정을 또 만들어서 네. 그분들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 요즘엔 그 과거에는 여성들하고 뭐 그냥 공방 이런 거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자동차 정비, 뭐 용접 이런 데도 용접까지. 용접까지. 근데 용접이 이제 과거처럼 예. 막 불 튕기고 하는 용접이 있는가 하면 로봇 용접 시대가 되다 보니까 로봇을 이게 그 로봇이 직접 그 용접은 하되 작동만 시키면 되는 아. 이제 이런 것도 해서 여성들도 우리 지금 영접 그 기능장을 가진 분들이 교수로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재취업 과정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열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은퇴 체육인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망방하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문을 열어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에 따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 다양하게 그 교육을 그 저희들이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연령이나 그 관계없이 문을 놓고 하면 예. 거기에 맞는 교육으로 다 커리큘럼이 다 짜여져 있다 이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하이테크 과정으로 가는 거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인문계로 돌아왔는데 이걸 내가 진로를 바꿔야 되겠다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또 위탁 과정이 있어요. 예. 그럼 우리 저희들 오면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을 해주고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폴리텍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공학사 과정까지 같이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녹화할 수 있는 그리고 오셔서 그 국민들의 본인들이 낸 세금을 갖고 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희들한테는 학령 인구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석행 이사장님께서 익산 또 기계공고 1회 졸업생이다 보니 전북 기계공고 1회다 보니까 우리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오늘 또 스튜디오까지 참석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폴리텍 대학 좀 더 알릴 수 있는 홍보 말씀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저는 신기술 교육원도 그렇고 또 그 전북 이제 김제에 있는 전북 캠퍼스도 그렇고 예. 익산 캠퍼스도 마찬가지고 전북 도민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끌고 나가 주셔야 됩니다. 폴리텍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폴리텍 대학은 여러분들 국민들 누구든지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북 도민 여러분들 그 힘들고 어렵고 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을 열 때는 폴리텍 대학으로 오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이렇게 저희들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온몸을 다해서 정성을 좋습니다.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텍으로 오십시오. 예,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일자리 없어서 우울증 겪고 있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해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내일의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늘의 내 자신이라고 하지요. 무슨 일이건 간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